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이하나입니다. 저는 1차 심사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원래는 제 논문이 2장과 3장에 서로 다른 내용이 병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장 내용을 제외하고 2장을 가지고 논문을 새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논문 제목도 AI 모델을 활용한 조선 후기 음관의 본관 추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필연적으로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서의 훼손이라든지 기록 자체의 누락 등의 이유로 해서 이 역사적 기록에는 공백이 존재하였고 지금까지 이러한 공백을 전통적인 역사학에서는 사료 비판이라든지 교차 검증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AI 모델을 활용해 보고자 했고 이를 시도한 그 주제가 바로 음간의 본관 추정입니다. 그 음간의 몇 가지 인물 정보,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생부의 이름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본관인지를 추정하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먼저 연구 방법입니다. 음관이라고 하면 음서제를 통해서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음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고 이들은 가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관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추정하는 것이 이 음관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당시 정치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한 데이터에서도 일부 인물들 같은 경우는 본관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음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총 인물 11,122명의 인물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였고요. 이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존재하는 본관은 186종인데요. 이 중에서 상위 40개의 본관이 전체 데이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불균형한 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정보와 간직 정보도 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인물의 경우는 친척이 42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인물은 친척이 1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상당히 불균형하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고요. 원래 이 데이터는 지금 첫 번째 1번 내용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내용들이 줄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세 가지로 인물, 관직, 친척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따로 카테고리를 구분을 했고요. 이 세 가지 분류는 나중에 모델 설계에서도 유효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된 상당히 짧은 글이었지만 여전히 자연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계가 읽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라벨 인코딩과 그리고 파생 변수 워드2 벡터의 방식을 통해 모든 변수 값들을 수치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복된 동일인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는데 문제는 이 중복된 동일인을 확정할 만한 기준을 명확히 선정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인물인데 생년이 서로 다르다든지 이런 기록의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고 이 때문에 제가 직접 일일이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6가지의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처리한 이후 9,600명 정도의 인물 데이터를 남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설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물, 관직, 친척 이렇게 제가 따로 세 가지 분류를 했었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걸 통합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앙상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각각 세 가지 데이터는 그 데이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물 정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인물의 주요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예측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관직 정보 데이터는 단순한 그 인물의 관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관직을 해왔는지 관직 이력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로 본관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척 정보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학렬자인데요. 저희가 보통 돌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세대별로의 어떤 이름적인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및 결과입니다. 제가 1차 심사 때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추가로 실험한 데이터가 저희 앞에서 인물, 관직, 친척 이 세 가지를 굳이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제가 학습을 돌렸다라고 했는데 이걸 분류하지 않고 조금 변수가 크긴 하지만 이 전체 통합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돌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한 인물당 관직과 친척 정보의 경우에는 원래는 친척 정보가 최대 42개까지 있었는데 이 모든 정보들을 다 넣기에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대부분의 변수에서 너무나도 결측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EDA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직은 최대 2개, 그리고 친척은 최대 12개로 변수 자리를 만들어 두었고요. 이를 통해 변수 수는 430개. 로서 이 자체도 역시나 굉장히 희소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스팅 계열 모델뿐만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지 랜덤 포레스트까지 같이 모델을 기본 모델을 베이스 모델로 함께 돌려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모델은 상당히 그 결과값이 좀 낮다는 걸,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트리 모델 계열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물, 관직, 친척으로 나누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한 것보다 인물, 관직, 친척을 따로 나눠서 앙상블로 한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유형별로 인물, 관직, 친척 각각 데이터를 따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돌린 결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 데이터들이 특히 이 데이터가 상당히 변수가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학습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합하는 것, 이 조합 부분 자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 설계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조합을 통해서 모델을 돌린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 2번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 3, 가 4 역시도 가장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가 2와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지금 보시는 이 가 1과 가 2의 차이, 즉 본인과 아버지의 한자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직 정보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직 이력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로 본관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친척 정보의 경우에는 다 4를 제외하면 다 1, 다 2, 다 3 조합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 4번에 있던 관직명 변수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비슷한 성능을 내는 데이터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 1번의 요 4가지 고유번호, 친척관계, 대수, 그리고 이름, 한글 한자 이름 이 4가지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앙상블한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에 인물, 관직, 친척을 모두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서 통합 데이터로 결과를 낸 것과 비교했을 때도 앙상블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인물, 관직, 친척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였던 인물 정보의 경우에는 사실 정확도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밀도 측면에서 보면은 앙상블 기법이 이 친척 데이터를 활용한 이후에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앙상블 기법의 성능 향상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고의 모델 학습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이 마지막 표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앞에서 원래 가2, 그러니까 인물 데이터 중에서 가2번이 가장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데이터 조합은 가4번이었습니다. 즉 인물 변수가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그 데이터만을 학습했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한 변수로 작용을 했지만 이런 마이너한 변수들 역시 다른 데이터와 조합이 되면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앙상블 학습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학습 결과의 사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인물 김기현의 경우에는 본래 본관인 광산을 42%의 확률로 실제로 잘 추정을 했고요. 김수관의 경우에는 실제 본관이 순천인데 전주로 추정을 했으며 전주로 추정을 한 학습 결과는 8%였습니다. 유한욱은 실제 본관인 기계를 50%의 확률로 잘 추정을 했고요. 이민태의 경우 원래 본관은 덕수인데 전주로 추정을 하였으며 덕수의 확률은 10%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영의 경우에는 실제가 청주인데 동래 정시로 추정을 했으며 동래로 추정한 확률은 2%였고요. 최봉항은 실제 본관이 진주로서 해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실험은 바로 임계값 조정인데요. 제가 앞에까지 했던 임계값은 모두 20이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동일한 한 본관이 데이터가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학습 및 평가를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 임계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희소한 본관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계 1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계값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계 2번에서는 임계값 증가로 인한 성능 개선이 상당히 미미했고요. 오히려 단계 3번으로 갔을 때는 전체 데이터 수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전체 성능이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단계 1번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사 데이터가 상당히 불균형한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적인 데이터인데 이러한 데이터의 불균형성을 조금 줄여주게 되면 AI 학습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음관 데이터를 통해서 이들의 본관을 추정하는 AI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에서 여러 조합의 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때 어떤 변수들을 활용할지 여부에 따라서 AI의 성능, AI 모델의 성능이 상당히 크게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역사 데이터는 서술식의 줄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와 품질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AI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전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역사학계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사 AI 모델의 결과를 학문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초기에는 메인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보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이런 역사학자들의 다른 연구들을 휴먼 레벨로 좀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모델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